네, 이번 시간에는 감염성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인과 장기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자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속기가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으로 버자이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메인으로 따지는 우리가 이 파트에서 메인으로 볼 거는 여기 자궁 경부와 버자이나를 포함하는 질염, 질염이랑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외음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쪽에서 상행 감염이 돼서 위에 자궁이나 부속기들, 특히 난소를 포함할 수 있는 골반염, 이렇게 순서대로 질염 말씀드리고 외음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골반염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염입니다. 질염에는 크게 이렇게 세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특징적인 소견을 통해서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제가 밑줄 그으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상 질에는 정상 상재균이죠. 락토 바실러스라는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 세균은 젖산을 생성하는데요. 젖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질 내의 pH를 낮게 유지해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산성 환경 때문에 다른 세균들의 활성화를 조금 억제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를 바실러스를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성생활이 변화가 있거나 혹은 이제 과한 세척을 한다면 이 락토바실러스, 우리 몸에 필요한 락토바실러스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줄어들게 되면 원래는 숨어 지내고 있던 다른 현기균들의 활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임균이나 클라미디아가 주요한 균인데요. 이러한 다른 현기성 균들이 과증식하는 질환이 세균성 질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빠글빠글하게 증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스미어를 딱 해보면은 여기 스미어 표면이 원래는 이쁘게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세균이 빠글빠글빠글빠글하게 이렇게 존재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뭔가 오물조밀한 이런 느낌이 드시죠? 매끈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균들을 봤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세균성 질증이다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단서를 제공한다 해서 이 셀을 우리가 클루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미어에서 이런 질의 뭐라 해야 되죠? 어, 네, 질의 상피세포에 이렇게 과증식한 세균이 빡 덮여 있는 이러한 걸 우리가 클루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기균들이 대사를 하면서 휘발성 아민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대사 산물이죠. 휘발성 아민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민에 의해서 생선 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클루셀 요 그림과 생선 비린내가 나면은 이거 세균성 질증이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기균이니까 이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로 하는 균이 임균, 임균을 커버할 수 있는 세프트리악손이나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에 잘 듣는 독시사이클린, 헬린이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골반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기균들이 많기 때문에 죄송해요. 잊어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현기균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현기균을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현기균을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로 가장 유명한 메트로니다졸을 이제 PO로 경구 투여하고요. 혹은 증상이 경미하다면 이제 현기성균의 클린다마이신도 쓸 수 있죠. 그래서 클린다마이신을 경피로 크림으로 써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치료는 보통 메트로니다졸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트로니다졸 혹은 클린다마이신을 써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질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로 열려 있는 장기단 말이죠. 그래서 상재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마이코플라스마 후미니스가 주로 나오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재균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있다고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생선 비린내가 나고 클루셀이 보인다면 우리는 세균성 질증을 진단하고 치료로는 주로 현기성을 커버할 수 있는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무충 질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편무충 질염은 우리가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도 부르는데요. 왜냐면 요 기생충, 그래서 트리코모나스 뭐네요? 호모나스 바지날리스라는 기생충에 의한 원충성 질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스미어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약간 서양의 배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동그랗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움직이는 편모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스미어에서 우리가 편모충을 관찰할 수 있으면 바로 진단할 수 있고요. 이 편모충이 자궁 경부에 이런 점성 출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에 이런 점성 출혈이 딸기 같다 이렇게 말해서 스트로베리 서빅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스트로베리 서빅스 모양의 점성 출혈이 발견되면 우리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이 기생충은 메트로니다졸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니다졸로 치료를 하고요. 얼마나 고마워. 세균성 질이랑 똑같죠? 너무 고맙다. 자, 메트로니다졸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생충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서 없앴더라도 남성의 몸에 남아있으면 반복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다시 재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핵심은 이제 성관계 파트너도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딱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 증상이 없더라도 여성에게 재발성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관계 파트너도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음부 칸디다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균이죠. 진균 같은 경우고요. 칸디다의 기본적인 특징이지만 이 친구는 상재균입니다. 상재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상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나 아니면은 면역 저하 상태에서 호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한 소양감이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곰팡이니까 KOH에서 이러한 버딩 이스트가 보일 수 있겠죠. KOH상 버딩 이스트가 보이면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고, 그리고 약간 칸디다가 항상 그 칸디다 균이나 아니면은 주변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뭉치면서 하얀색 이러한
액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치즈 찌꺼기 모양의 질 분비물이 특징적입니다. 요 두 가지가 보인다면 우리는 칸디다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가 플루코나졸이겠죠. 그래서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상자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면 검사에서 칸디다가 나왔다고 치료는 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플루코나졸로 치료를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질염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음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다 엔간하면 의대생들이 보시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만 혹시라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국소 부위만 남겨놓고 좀 사진을 잘랐습니다. KML이 책 아무거나 아니면 구글에 치셔도 대표되는 사진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사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외음부 파트는 사진으로 보통 진단하기 때문에 사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생식기 궤양은 제니탈 헐페스나 아니면은 연성하감, 이제 보통은 요즘 또 K 패치로 물은 궤양이라고 불러줘야 되고요. 한자어 싫어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매독. 이 세 가지를 진단하셔야 되는데 주로 사진을 보고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니탈 헐페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외음부에 수포가 막 있다가 얘가 팡 터지면 주변으로 또 이동하고 얘가 팡 터지면 주변으로 또 퍼지고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통증이 있는 수포성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릉계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큼직큼직하게 통증인데 한두 개. 그래서 통증이 한두 개 있는 소수의 통증이 있는 궤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독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무통성 당일 궤양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매독은 단일성이고 통증이 없다. 이게 핵심적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우리는 생식기 궤양을 진단하시면 되고요. 치료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좀 당연하게 제니탈 헐페스는 아시클로버겠죠?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니까 매독은 벤자딘 페니실린이겠죠? 무릉계양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뾰족 콘딜로만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뭔가 사마귀 같이 아니면은 뭔가 좀 여기 좀 이렇게 좀 뭐가 튀어오르는 이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튀어오를 수도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뭔가 튀어나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무통성의 다발성 사마귀가 특징적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좀 저위험구인 6형과 11형에 의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뾰족 콘딜로마는 진단도 해야 되고 치료도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치료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이름이 조금 빡세네요. 포도필로톡신. 딱 봐도 이름이 뭔가 톡신 느낌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세포의 분열을 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이쿠이 모드라는 게 있네요. 이 친구는 이제 면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뭔가 분열을 억제해버리고 면역을 증가시켜버리면은 딱 봐도 임신했을 때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확 드시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임신일 때 금기고요. 임신했을 때는 이러한 약간 시스템처럼 들어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국소적으로 이것만 똑 떼버리는 치료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염화 아세트산을 도포하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저 아니면은 냉동 치료 크라이오를 하거나
어쨌든 임신했을 때는 국소적으로 여기 눈에 보이는 요것만 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다면 물론 이게 시스테믹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면역이나 아니면 분열을 억제하는 방향으로도 치료를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치료까지 한번 싹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핵심은 진단이고 진단의 핵심은 딱 눈에 보고 진단하시는 겁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조금 봐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바르톨린 낭종 같은 경우에는 바르톨린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거를 살짝 소음순을 열어봤을 때 이쪽에 딱 보이는 소음순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쪽에 보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존재하는 바르톨린 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배출관이 막히면서 분비물이 고이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낭종일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액체만 고여 있는 거예요. 이때는 조금 부어올 수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을 때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액체가 계속 고여서 액체가 고여 있으니까 여기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감염이 발생하면 상당한 심한 통증과 발적이 발생됩니다. 여기 보이는 요거죠? 딱 봐도 뭔가 발적이 있고 아파 보이죠? 그래서 통증과 발적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농양, 앱세스가 형성됐다고 보고 농양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개와 배농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문제를 보고 농양이 있으면 그러니까 통증과 발적이 있으면 절개 및 배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주머니 성형술이라고 이 관을 조금 성형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혹은 이제 조대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더라? 이거를 뭐 풍선을 대준다였나? 네, 하여튼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어쨌든 주머니 성형술을 통증이 있으면 주머니 성형술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외음부 파트는 사진을 보고 어떤 질환인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골반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골반염 같은 경우에는 하부 쪽이 생식기에서 세균성 감염들이 상행하면서 위쪽 부속기에 자궁이나 부속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행성 ST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를 움직일 때 상행성 STD라고 하면 조금 늦네요. 상행성 감염 질환이라고 말할게요. 상행성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골반에 자궁이랑 이제 부속기에 염증을 미치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뭐냐? 이 아래쪽에 영향을 미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위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이쪽에 어드히전 유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주변에. 이 주변에 유착을 일으킬 수 있으면서 이 골반염의 가장 큰 증상은 움직일 때 특히 자궁경부 혹은 자궁목을 움직일 때 이 위쪽까지 흔들리면서 골반통이 악화되는 골반통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딱 나왔는데 어떤 여성이 뭐 하복통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열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래. 근데 움직일 때 악화되는 골반통이 있다. 이러면은 딱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골반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주로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을 치료 항생제를 쓰는 건데요. 아까 제가 실수했던 인균과 클라미디아가 핵심입니다. 임균 같은 경우에는 세프트리악손을 쓰고요.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시사이클린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쓸래라고 물으면 보통 세프트리악손 플러스 독시사이클이라는 선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위에 뭔가 막 그 있죠.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이거 양성, 이거 음성 쫙 있으면 여기 양성인 걸 잘 보면 그게 임균이면 세프트리악손, 그게 클라미디아면 독시사이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보통은 선지에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선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질 쪽에서 올라가는 세포들이 세균들이 혐기성이 많기 때문에 이 혐기성을 커버할 수 있는 메트로니다졸도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질 쪽 감염할 때 다 메트로니다졸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메트로니다졸도 추가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골반 염증이 끝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골반에 염증이 돼서 이 난관과 난소를 염증을 시켰는데 여기가 유착이 되면서 염증으로 안에 염증성 삼출물이 고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난관, 난소, 종양은 아닌데, 농양을 앱세스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농양의 핵심이 원래 압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면 골반염이에요. 여기에 압통을 동반한 골반의 종계 메스가 만져지면 이거 난관 난소 농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움직일 때 악화되는 골반통까지면 여기까지면 골반염 플러스 앞통에다가 골반에 뭔가 덩이 종기까지 만져지면 난관 난소 농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관 난소 농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에서 셉테이트된 안에 액체가 시스트가 차있는 이러한 골반 초음파를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앞통과 골반 종기가 있으면 난관 난소 농양인데 심지어 막 초음파에서 뭔가 시스트가 있는 것처럼 막 보여져. 그러면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단 이거 뭐야 했을 때 난관 난소 농양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입원 후 정맥계로 항생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항생제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으면 앱세스니까 배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세균성 질증 3가지와 그다음에 외음부 감염증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염과 그거의 합병증인 난과 난소 농양까지 해봤습니다. 네, 감염성 부인과 질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